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요즘 신문이나 TV를 보면 정말 겁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중에도 특히 청소년들의 왕따 문제, 그리고 학교 폭력, 자살 문제, 이런 문제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데요.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그렇게 딱히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정말 안타깝고 그리고 가슴이 아픕니다.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왕따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요. 심지어 가족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이런 뉴스 보면 우리 아이는 괜찮은가 아마 가슴 철렁한 부모님들 많으실 거예요. 왕따와 학교 폭력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어른들이 곳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어린 시절 왕따였고 문제 학생이었던 분이 공학 박사가 돼서 학교 폭력 예방 앱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 모셨는데요. 건국대 국제학부의 이영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교수님 얼굴 뵈니까 뭐 따뜻하시고 그렇죠. 고생 하나도 안 하신 것 같고 그러게요. 왕따였던 게 전혀 상상이 안 됩니다. 예,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니, 문제였던 게 맞아요? 예. 문제였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사람들이 있던, 보기에 따라 문제가 있던 아이였던 거죠. 청년이었던 거죠. 그죠? 그렇군요. 뭐 잠깐 뵈도 유쾌하고 솔직하고 아까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따뜻해서 요즘 고생하는 아이들 생각하면서 눈물 짓던 교수님 생각해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한테는 아이들한테 특별히 인기가 많으시겠어요? 건국대에서는 인기 없는 교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서 학부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해서 미국에서 제가 공부한 것처럼 애들을 가르치는데 이거 힘들대요. 과제를 너무 많이 내주니까 아마 건국대학교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과제 제일 많이 내주는 교수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수님이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싫은데 나중에 졸업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교수님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잘 받은 아이들이 인기 없는 걸로 말하면은 끝에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컴퓨터 공학 박사로 미국에서 IT 벤처 하시다가 한국에 오신 지 몇 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오셔서 학교 폭력 관련 앱을 만들게 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왕따 당하거나 아니면은 그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가정은 이 폭력이나 왕따가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게 그 가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개구리 찬물에 넣고 끓이기 같은 우리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나올 때 애들이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그 사소하게 그냥 간단한 그런 왕따로 시작하고 아주 쉬운 폭력으로 시작하는데 그게 점점 심해져서 어느 날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로 심해지고 그런다는 거죠. 거기다가 실제로는 가해자나 피해자가 그렇게 확실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그 어디 가서 설명하기가 되게 나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하기가 나쁘고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하기가 더 나쁘고 그런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해 볼 때 그 상황을 생각해서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되면은 누구에게인가 얘기하고 싶은 하소연하고 싶은 순간이 와요. 그럴 때
하소연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앱을 만드는 거죠. 아, 그럼 아이들이 컴퓨터 학교 앱인가요? 아니면 스마트폰 앱인가요? 스마트폰 앱인데 컴퓨터에 같이 연결이 되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누구든지 그 앱에 들어가면 자기 할 얘기를 그냥 써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얘기를 써놓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익명으로 해도 되고 실명으로 해도 되고 사진을 올려도 되고 동영상을 올려도 되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 내가 너무 마음이 무슨 상황이 어떻다 그럼 그 장소에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당했다는 내용을 쓰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걸 올릴 때 그 지점에 그 지오 코드가 잡히게 됩니다. 그 로케이션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맵이 있어서 맵이 뜨게 됩니다. 맵이 뜨게 되면 이제 그 가령 어디 뭐 광진 중학교다 그럼 광진 중학교 어느 지점에서 올린 것까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모나 우리가 광진 중학교 1학년 1반인데 왕따 있었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면 익명으로 올리더라도 부모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뭐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서로 걱정하게 된다는 거죠. 서로 걱정하면서 서로 모여서 서로 의논하면서 가상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사건이 있을 때 어떤 공동체 의논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실제로 그 왕따를 당하거나 왕따를 하거나 하는 학생하고 관계가 없더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가령 117 담당자까지도 그 학교 폭력 담당자까지도 연결이 돼서 그런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앱이 되는 거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교육부에서도 학교 폭력 문제 대책을 위해서 수많은 예산도 들이고 사람도 투여하고 또 경찰 쪽에서도 이런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하는데 이런 앱 정도가 개발이 안 됐었던가요 그동안에? 그게 앱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사실은 얼마 안 되고 네. 교과부나 117 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그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 IT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걸 잘 아는데 이 관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됩니다. 아유 참 답답하네요. 노력은 많이 하지만 자문위원회만 조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IT 관련 자문위원 놓으면 간단하게 나올 거를 왜 이걸 이 방송을 들으면서 좀 관계자들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하는 거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분들은 어차피 관료들이기 때문에 관료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번에 창조 경제 얘기할 때 창조적인 창조적인 생각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기술을 모르는 상태에서 창조를 얘기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슴 아픈 거는 교수님이 이런 실제적인 앱까지 만들어 가도록 하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참 가슴이 아픈. 그렇죠. 이런 단체나 뭐 이런 단체 좀 기업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그런 게 너무 안 돼 있어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심각한 문제를 좀 짚어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교수님 자신도 청소년 시절에 많이 힘들으셨다면서요? 전 중학교 때 저는 혼자서 자란 학생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자란 아이였어요.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저는 초등학교 입학식 때 혼자 입학하러 갔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안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워낙 바쁘셔서 우리 어머니가 아버님이 오랫동안 아프시고 그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다 5남매가 있었는데 5남매 키우시느라고 이제 돈도 버셔야 되고 뭐 이래서 너무 바쁘셔서 초등학교 입학하러 가는데 초등학교 갈 때 혼자 갔다 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혼자 가서 입학하고 온 사람 이 세상에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런 식으로 혼자 컸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갈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갈 때도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상황이 어려우면은 이제
TV 드라마 나가려면은 혼자 철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혼자 철든 학생이 아니었어요. 철든 아이가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제가 그 워낙 비슷한 못 사는 이제 가난한 동네에서 그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다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가 안 났는데 중학교를 가니까 워낙 표가 많이 나는 거예요. 워낙 다른 거예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가 많이 되셨군요. 그렇죠. 더러운 아이인 거예요, 제가. 가장 우리 학교에서 가장 더러운 아이인 거예요. 누가 씻으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일어나갖고 세수도 안 하고 뭐 가고 뭐 그러고 하나 단적인 예는 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처음 들어가면 3월 달에 동복 입지 않습니까? 네. 동복 입고 그러고 나서 그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동복을 빠른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빨아주시고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어머니가 오남매를 먹여 살리느라고 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아주지도 않으니까 그냥 계속 1년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가장 더러운 아이였어요. 그리고 앞가림이나 좀 하면 되는데 앞가림도 못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 중학교 때 보면은 왕따를 당했는데 아이들이 왕따를 언제 시키냐 하면은 우리 반에서 조금 평균하고 좀 다르면은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냄새도 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냄새도 나고 그러고 좀 더럽고 맨날 옷도 다 여기 빨지도 않았으니까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왕따를 시키기 시작하는데 같은 반에서 몇 명이 하다가 몇 명이 누가 시작했다고 얘기하기 되게 나빠요. 되게 어렵군요. 네, 누가 시작했다고 얘기하기 나쁘지만 누군가가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재미있는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반 전체의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경험을 한 거죠. 요즘에 당하는 아이들과 예전에 당하셨던 그때와 그 왕따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질이나 이런 거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혹시? 제가 이제 뭐 아이들하고 뭐 현장에서 뭐 이렇게 대해본 적은 별로 없으니까 뭐 어떻게 요즘 아이들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제가 하나 알고 있는 것은 이 뉴스나 뭐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 왕따의 그 프로세스는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점은 그거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과도하거나 극단적이지 않았는데 요즘은 좀 너무 극단적이고 아마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그렇게 사회가 붕괴돼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저는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사회 자체가 붕괴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치 체제가 붕괴돼 있고 우리 맨날 공동체성이 붕괴돼 있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는 서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단기간에 너무 빠른 성장을 했다 그러고서 너무 좋아하고 너무 신나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대가를 치르고 있군요. 그렇죠. 그 깊게 생각한 게 갑자기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갑자기 이행을 했는데 핵가족 제도가 되면서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대가족 제도에서 아빠가 가르치고 엄마가 가르치는 게 잘 안 되면은 할머니가 가르치고 할아버지가 가르치고 고모가 가르치고 이모가 가르치고 삼촌이 가르치고 하면서 대가족들이 교육 시스템에 녹아들어서 애들의 교육을 담당했는데 요즘은 그거 할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부모들은 또 그 자리에 없어요. 부모들은 너무 바쁘거든요. 일하러 다녀야 될 거잖아요. 부모들은 회사가 있고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애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애들을 테이크케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인터랙션을 하면서 서로 지네들끼리 치고받으면서 사회성을 배우기 시작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회적인 도덕이나 윤리가 붕괴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도 이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런 심각한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터져 나오는 게 학교 폭력이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이 전자공학과 교수님이 아니고 사회학과 교수님이나 신학과 교수님 같이 계시니. 아니 저는 왜 그런지 몰라도 충분히 공감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주시고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하게 하시고 그런 아이들에 대한 그 청소년에 대한 그리고 제가 그 당했던 왕따나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것 경험 때문에 그 왕따 일어났다 그러면 그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겠는 거예요. 제가 인생에 실패한다는 게 정말 그때 큰 충격이었어요. 뭐를 해서 실패한다는 게 제가 결심하고 나서 세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실패하니까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그냥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죽나 쉽게 죽나 하는 것만 생각하고 거기다 박사학위는 못 끝냈죠. 우리 집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이혼하자고 하루면 날마다 이혼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고요.